더 젊은 시절에는 무용수로 무대 위에 있었던 저였는데 그러다 부상을 당하고서 지금은 무용수의 꿈을 접고 후배들을 양성하는 중이네요. 현역 시절에는 알게 모르게 늘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게를 내려놓고 무용 자체를 즐기다 보니 오히려 춤추고 움직이는 자체가 행복한 것 같아요. 평생 해왔던 일을 그만두게 되고 더 이상 이전처럼 춤추지 못한다는 게 매우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가끔은 어쩐지 후련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기는 하지만 평생을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자기 관리만 하며 사는 게 저도 힘들었거든요. 그땐 무용만이 제 전부라 생각했기에 연습실에 틀어박혀서 연습만 하고 공연 준비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유행한다는 것 하나 제대로 즐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다들 알고 있는 맛집은 알지도 못했고 안다고 한들 식단 관리 때문에 가서 먹어볼 수도 없었죠. 그렇게 하나밖에 모르고 살아서 그런지 무용으로는 꽤 두각을 나타냈지만 정작 무용을 관둔 지금은 이런저런 후회가 들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세상을 모르고 바보같이 살아서 그런 일을 당했던 건지 미련한 짓을 했는지 소용없는 후회가 자꾸만 생기네요.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사연들을 들으며 세상 사는 공부도 하고 있고 제 학원을 운영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때 일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저는 지금도 바보같이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절제하고 참고만 살았기에 제게 인내는 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늘 참고 버텼고 결혼 생활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도 않았네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당시에는 참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일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게 되었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그때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어머니를 따라갔던 공연장에서 처음으로 무용을 접했고 그때부터 저는 무용수의 꿈을 키워왔죠. 온몸으로 여러 감정들을 표현해내는 무대 위의 무용소들을 보며 어린 마음에 말로 다 못할 벅찬 감동을 느꼈거든요. 겨우 인생살이 10년 차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느꼈던 그 감동은 지금도 영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날 그렇게 저는 제 평생의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용과 사랑에 빠져버린 저는 다음 날부터 어머니를 졸라 무용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모님은 제가 취미삼아 몇 개월 다니다 말 거라 생각하셨지 설마 그 일을 평생 하게 될 줄은 모르셨을 거예요. 10살 무렵 무용을 시작한 저는 그날 이후 매일 연습과 레슨을 받으며 무용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매일 연습을 하느라 발에는 물집이 생기고 굳은 살이 박혀갔지만 그때는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뭐든 재미있었어요. 그 뒤로 예중, 예고로 진학한 저는 점차 무용수의 꿈을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매일 식단 관리에 운동, 연습을 빼먹지 않는 것은 힘들었지만 무용 자체는 여전히 즐거웠어요. 동작을 하나씩 해내갈 때 느끼는 희열도 있었고 춤이라는 행위 자체가 제게는 더없이 큰 행복이었거든요. 아무리 힘든 날에도 춤출 때만큼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홀가분한 기분이었죠. 벌써 10년 가까이 무용을 하게 된 제게 무용 말고 다른 미래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저는 오로지 무용수가 되기만을 바라였습니다. 물론 무용을 업으로 삼는다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업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어려서부터 국내외 대회에 입시에 늘 경쟁에 시달려야 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날도 참 많았습니다. 가끔은 그런 경쟁이 지긋지긋해 다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참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연습을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쉬고 있는 이 시간에 누군가는 연습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자는 시간을 빼고는 늘 무용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용수는 몸이 가벼워야 하다 보니 늘 몸무게에 대한 강박이 있는데 가끔은 다른 친구들처럼 떡볶이나 치킨이 먹고 싶기도 했고 참기만 하는 제 인생이 짜증스러워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누구 하나 강요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스스로 원하는 게 있으니 결국 견딜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어렵게 지원해 주시는 것을 잘 알기에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네요. 그래도 덕분인지 저는 인내력 하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가끔은 미련하게도 너무 참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무용을 하는 동안은 그 인내심이 더할 나위 없는 장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 노력 끝에 대학에 입학해 무용과에 진학할 수 있었고 콩쿠르며 여러 대회에 나가서 많은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저는 원하던 대로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무용단에 입단해서 이제는 당당히 돈을 받고 춤을 추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드디어 제가 바라던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때부터가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입단하던 그날은 제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바를 이뤄낸 저는 그 뒤로도 연습 한 번 빠지는 일 없이 여전히 열심히 무용을 했습니다. 평생 연습밖에 몰랐던 탓에 다른 단원들이 놀러 다니고 연애를 할 때도 저는 늘 혼자 연습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별명이 연습실 지방령이었죠. 덕분에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 없었지만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무용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힘든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한 우물만 파던 저는 30이 다 되도록 남자 한 번 제대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만날 생각이 없었다는 게 맞겠네요. 애초에 공연과 연습밖에 모르던 제가 어딜 나가서 남자를 만날 수 있었겠어요? 가끔 지인들이 소개를 해준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괜히 연애하느라 연습할 시간 뺏길까 싶어서 저는 그런 소개팅을 나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무용 외에는 관심을 끊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타고난 성격이 그런지 몰라도 저는 나이를 다 먹어서까지 남자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잘생겼다는 연예인들을 봐도 별 생각이 없었던 저는 주변에서 흔하게 물어보는 이상형 질문에도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을 알게 되었네요. 어느 날 공연이 끝난 저희 대기실로 한 남자가 들어왔었습니다. 동료 무용수의 지인이라며 찾아온 그 남자는 그곳의 모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는 마지막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끔 지인이나 팬이라며 찾아오시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기에 그날도 저는 의례적으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제 손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공연 정말 잘 봤습니다. 어쩜 그렇게 춤을 잘 추시는지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네. 좋게 봐주셨다니 감사해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봐야 해서요. 저 뒤풀이는 안 가시나요? 오늘 제가 모두 대접하려고 했는데. 글쎄요. 피곤하기도 하고 제가 술을 못해서요. 유독 제게 질문이 많은 그 사람은 뭐라는 사람인지 몰라도 무용단 전체 회식을 대접하겠다 말했습니다. 평소 술도 잘 못하고 피곤해서 뒤풀이는 잘 가지 않던 저는 당연히 그 자리에 불참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데려온 동료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성아, 오늘은 같이 가지 그래? 호영이가 너 때문에 큰돈 쓰겠다고 이러는데 네가 빠지면 되냐?
네? 저 때문이라뇨? 그게 무슨... 사실 제가 아성씨 큰 팬이라서요. 공연 너무 잘 봐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저 때문에 회식을 주관하겠다는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는 연애 한 번 못 해본 저도 잘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남자가 뭘 보고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가 싶었던 저는 그 호의가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결국 거듭된 저의 거절에 그 사람은 제게 명함 한 장을 건네더라고요. 명함에는 회사명과 사장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저도 몇 번 들어본 알만한 사람은 알만한 벤처기업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도 얘기를 하기에 저도 몇 번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건 젊은 나이에 사장 직함을 달았던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장이라는 얘기에 더 꺼려지기까지 했죠. 그런 사람들이야 주변에 좋다고 달려드는 여자가 많을 테니 여자가 아쉬울 일도 없을 거고 왠지 거만하고 사치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함을 받고도 연락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사람도 자존심이 있을 테니 자기에게 관심 없어 하는 제게 더 이상 다가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아니었네요. 호영씨는 그날 이후 제 공연이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공연을 잘 봤다며 꽃다발을 건네는 그 사람이 저는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지나친 관심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만 했죠. 그렇다고 관객으로서, 팬으로서 제 공연을 보러 왔다는 사람에게 오지 말라고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영씨는 매번 제 공연을 빠짐없이 보았고 언젠가부터는 제가 먼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실 매번 빠짐없이 공연을 보러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매 회차마다 똑같은 공연을 매번 보다 보면 질려버려 흥미도 떨어질 텐데 말이죠. 게다가 공연 때마다 그날그날 제 컨디션을 살피며 자신이 좋았던 부분들을 직접 코멘트해주는 것을까지 듣고 있으니 저 역시도 그 사람을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 역시 그런 남자가 어디 있냐며 저와 호영씨를 엮어주고 싶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아성이 너 따로 이상형이라도 있어? 대체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안 만나겠다는 거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연애 생각이 없어요. 그럼 너 죽을 때까지 연애고 결혼이고 안 할 거야? 기회 있을 때 잡아. 너도 벌써 30이야. 언제까지 너 좋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 솔직히 호영씨 정도면 누가 봐도 탐낼만한데 너는 운 좋은 줄 알아야지. 내가 여자였으면 호영씨 안 놓치지. 너 괜히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나가서 같이 밥이라도 먹어봐. 얘기도 한 번 안 해보고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 저도 그쯤 되니 그 사람을 모른 척하기도 어려웠고 사실 한 번쯤은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기는 했습니다. 열혈 팬이라도 그 정도 소원은 들어줄만 했기에 결국 저는 그 사람 뜻대로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하는 저를 배려해서 적절한 식당을 골라온 호영씨는 식사 자리 내내 저를 즐겁게 해줬습니다. 사실 저는 무용에는 별 관심 없었거든요. 공연을 보러 다닌 적도 없고 제가 예술은 잘 몰라서요. 근데 아성씨 공연하는 걸 보니까 예술이 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예술이라는 건 설명이 필요 없는 거구나. 그냥 보면 느끼는구나. 그걸 알았죠. 내가 자기에게 선입견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건지 그 사람은 최대한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보여주려 많은 애를 썼습니다. 내 외형과 무용수라는 허울에 끌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는 사람과 내 일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처음에는 저도 괜한 선입견에 호영씨 마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며 점점 더 호영씨를 깊게 알게 되었죠. 열심히 사업을 꾸리면서도 허세 없고 은근히 소탈한 모습에 괜히 더 정이 갔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식사 내내 분위기도 참 좋았습니다. 먼저 나서서 대화를 주도하며 자연스러워 보이기에
저는 호영씨가 연애도 많이 해봤고 긴장 하나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체했는지 화장실에서 먹은 걸 다 개어내고 있더라고요. 저와의 식사 자리가 긴장되어 체하기까지 한 호영씨는 홀로 화장실에서 제게 애프터 신청하는 연습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노력하는 모습을 우연히 엿보게 된 저는 그 사람이 내 생각보다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싶어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뒤로 호영씨는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바빠서 공연을 보러 오지 못할 때면 늘 꽃배달과 선물을 보냈고 웬만하면 제 공연을 보려고 출장 스케줄까지 조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면 늘 제게 모든 것을 맞춰주었고 제 손으로 물병 하나 따지 못하게 했죠.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나한테 맡겨. 내가 앞으로 아성이의 전속비서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아성이 너는 하고 싶은 무용만 열심히 해. 나는 네가 무용할 때가 가장 멋있거든. 저는 제 뒤에서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그 남자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정말 사랑이구나 느끼게 된 저는 이전과는 다른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뒤에 제가 열심히 무용을 하는 이유에 또 다른 이유가 추가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연애 감정에 눈을 뜬 저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르는 심정이었습니다. 매일 보고 싶었고 더 이상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만 같았죠. 그 사람도 늘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성이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하루라도 못 보면 너무 애가 달아. 정말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매일같이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아성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그치?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내 인생에 이런 행복도 있었구나.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 같아. 이제라도 이런 행복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아성아, 내가 진짜로 너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우리 결혼할까? 그렇게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고 부모님 앞에 호영씨를 소개시켰죠. 어머니는 제가 드디어 사윗감을 데려왔다고 좋아하셨지만 이번에도 아버지는 어머니와 다르셨네요. 워낙 딸버 보이셨던 분이라 제가 30이 다 될 때까지 결혼 안 하고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하시는 유일한 분이셨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디서 결혼하겠다고 사위를 데려온다니 아버지는 걱정부터 앞서셨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보는 무서운 얼굴로 호영씨에게 꼬치꼬치 물으셨어요. 자네, 우리 아성이가 무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혼 후에도 그런 아성이를 적극적으로 밀어줄 생각인가? 그럼요. 저야말로 아성이가 나이 들어 은퇴할 때까지 오래도록 무용을 했으면 합니다. 제 지원이 필요하다면 끝까지 지원해줄 거고요. 그래? 그러면 혹시나 사업한다고 바빠서 우리 애한테 소홀하거나 집에서 살림하라 할 생각은 아니겠지? 나는 그 꼴 못 보네. 자네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우리 딸을 사랑하고 아껴줄 사람이면 좋겠어. 아버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 아성이를 정말로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고 평생 위하며 살 자신 있습니다. 아성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던 평생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게 해줄 수 있고 살림이나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건 사람을 써도 되고 저도 아성이 고생시키고 싶지도 않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줄 능력도 있고 아성이가 원하는 데까지는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도 저 한번 믿어보시고 저희 결혼 허락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 떨면서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제 행복을 약속하는 호영씨를 보니 저는 왠지 뿌듯해졌죠. 그동안 부모님이
무용하는 제 뒷바라지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셨는지 잘 알기에 저는 결혼을 해서도 오래도록 일하고 싶었고 걱정 없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잘난 남편 덕에 저는 호텔 결혼식에 좋은 신혼집까지 얻으며 남부럽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제가 남편을 너무 잘 만났다며 칭찬과 부러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부분은 결혼 후에도 제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결혼하고 임신하며 무용을 포기하게 되는 선배들도 많았는데 제 남편은 제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며 임신 강요도 살림 요구도 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저를 먼저 챙겨주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마실 채소즙을 내려주고 컨디션에 예민한 저를 위해 직접 잠자리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자기도 사업하느라 바쁘면서 그런 세심한 것들까지 챙겨주는 남편에게 저는 너무나 고마웠고 더 없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을 시집 보내고도 여전히 걱정이 많으신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저는 그렇게 열심히 외조해주는 남편 덕분에 컨디션도 좋았고 덕분에 결혼 후에도 여전히 무리 없이 무용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과 결혼까지 쟁취하며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제 남편이 애처가라며 칭찬했고 언젠가부터 저는 그런 칭찬들에 익숙해지며 행복에 젖어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몇 년은 참 행복했습니다. 한참 신혼이다 보니 부부 사이도 너무나 좋았고 매인 무용수로 뽑히며